저는 나이가 있지만 아예 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30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지금 이제 34 정도 되셨으니까 3년 만에 되게 큰 업적을 이루셨네.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오늘 왔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ENJ 갤로의 송기범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앞에 이제 본인 소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네요. 소속이 바뀌었네요. 예, 소속이 바뀌고 이 한 3개월 만에 촬영장에 온 것 같은데 이제 소속이 바뀌자마자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쫓김 당했다가 본인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또 부른 것 같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죠? 아니,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네.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던 현대 백화점 그룹의 그린푸드를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 와이너리 기업인 ENJ 갤로에서 마켓 디벨롭 매니저라고 하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ENJ 갤로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들을 수입사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게 좀 팔릴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인터내셔널 팀 본사에 럭셔리 팀이라고 있어요. 그 럭셔리 팀은 16국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와인들 중에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좀 고가의 와인들을 담당할 럭셔리 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럭셔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럭셔리하네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이제 현대에 계실 때도 대기업인데 네네. 근데 갤로도 대기업이잖아요. 갤로가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와인 업계에서는 사실 세계 최대 와이너리 그룹이거든요. 그쵸? 가장 크고 와인뿐만 아니라 종합 주류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네. 갤로사는 원래는 공급사인 건데 사실 이제 와이너리잖아요. 와이너리죠. 그런데 지금 사업을 확장시켜서 그쵸. 이쪽 쪽도 다 이제 그쵸. 네, 하고 저희는 계시는구나. 1933년도에 이제 ENJ 갤로에서 어니스트 갤로랑 훌리오 갤로 금주법 폐지된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루이 마티니 와이너리도 같이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는 설립이 돼서 지금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저희는 와이너리를 시작을 했다가 이 유니버스를 만드신 거죠. 이제 창립자 분들께서 모든 포도밭 그다음에 와이너리들도 인수를 하시면서 지금 세계 최대 해서 저희는 150국가 정도의 와인과 모든 술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은 본사를 갔어요. 모데스토,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 투어를 저희는 버스를 타고 해요. 너무 커서. 규모가 상당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정말로 어떤 와이너리들도 이 ENJ 갤로라는 회사의 이 생산 시스템과 시설들을 절대로 복사할 수가 없구나, 이 규모 경쟁에서. 네, 손기범 소믈리에님이 지금 새로운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믈리의 다양한 커리어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전에 네네. 오늘 마실 와인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 마실 와인은요, 그 송기범 소믈리에의 특별한 부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와인들은 우리 기범솜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라벨이 굉장히 핫한데요? 제가 오늘 이 콜키시프리 오랜만에 나오면서 준비한 와인은 저희 ENJ 갤로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이 오리스프트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와인 애호가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데이브 핀이라고 하는 천재 와인 메이커가 만든 이제 오리스프트고, 사실 한국 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레이블과 완벽한 와인 메이킹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은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그라나슈 베이스의 이 브랜딩 와인하고 이다음에 뿌띠시라, 좀 특이하죠. 네, 뿌티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의 블렌딩이 베이스가 된 이 마셰테라고 하는 와인 두 종을 저희 같이 한번 마시면서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지는 좀 됐어요, 사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다른 수입사를 통해서 수입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한동안은 통관 문제로 이런 어떤 좀 선정적이고 약간은 이런 라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라벨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못 들어왔었던 와인인데 약 한 4년 정도? 그림을, 레이블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팝 아트 같아요. 팝 아트, 약간 콜라주 기법 있잖아요. 콜라주가 여러 사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일대로 오려 붙여서 만드는 그 화가들이 하는 그런 미술 기법인데, 이 데이브 피니가 콜라주 기법 엄청 좋아요. 콜라주가 뭔가 좀 섞고 붙이는 느낌이잖아요. 와인 양조에서는 그 블렌디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르나슈시라, 뿌티시라 와인의 100가지에 넘는 로트들이 블렌딩이 돼서 만들어진 최상급의 와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그니까요.
건배. 샹떼라고 하면 되나요? 쌍떼? 쌍떼. 매워요. 이게 브랜드 매니저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매워요. 되게 우아하게 매워요. 이거. 왜? 스파이시하다. 스파이시예요. 외관을 살펴보면 예, 굉장히 이제 딥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퍼플의 예, 느낌이 가득한데요. 그루나시오 품종 100%인가요? 아니요, 그르나슈 시라, 블렌딩이죠. 뿌띠 시라 블렌딩 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차이예요? 이제 그루나슈와 시라와 뿌띠시라 블렌딩인데 그루나슈라는 품종은 굉장히 좀 무더운 기후에서 잘 자라고 예, 잘 익기 때문에 그 높은 당에서 나오는 전환되는 알코올 도수가 보통 높게 나오고 대신에 이제 좀 예, 단닌이 부드럽고 산미가 그리 높지는 않은 예, 좀 무거운 스타일의 와인이고 뿌띠 시라는 사실 이 미국 내에서는 메인이라고 보다는 서브로 해서 블렌딩되는 퀵 정도의 포도 품종이에요. 굉장히 알맹이 작고 굉장히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진한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매워요라고 했던 게 딱 와닿았던 게 굉장히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들이 되게 강한 와인이거든요. 시라가 들어가고 그런나슈 들어갔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야생적인 허브 향도 많이 나고 있고 그렇죠. 네 아까 루시옹 얘기하다가 잠깐 웃었는데 루시옹의 왕자시잖아요. 이제는 알죠. 예. 캘리포니아의 왕자라고. 이제 루시옹 대회 때 1회 대회 때 우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데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망토. 보고 이제 예, 소믈리에들끼리 이제 루시옹의 왕자가 탄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1회 우승자라고 하면서 망토 씌워주고 지팡이도 지어주고 막 그랬었고. 다음 와인이 마셰테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네. 실제로 이 와인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 갖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마셰테라고 하는 뜻이 이제 정글도 또는 이제 사탕수수를 벨 때 쓰는 굉장히 큰 칼을 마셰테라고 하는데 요게 마셰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뿌띠시라가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하고 강한 스타일의 와인의 아로마와 질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와인의 그런 마셰테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여성 흑인 모델이 약간 시선이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브 피니는 이 뿌티시라를 가지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와인을 만들고 싶었고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의 시선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요 레이블이 같은 빈티지여도 총 12개로 레이블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12사도 모으는 느낌? 그래서 와인 컬렉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와인인 거고 이것도 바로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오린 스위프트가 원래 갤로께 아니었잖아요. 데이비드 피니가 갤로한테 판 거죠? 그렇죠. 2016년도에 E&J 갤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린스트라는 브랜드를 갤로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면서 갤로 가문의 일원이 됐죠. 그래서 갤로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브랜드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아까 거랑.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그 탄닌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먹어보지도 않고 향에서 향에서 탄닌이 뭔가 더 그 뜨거워요. 코로 이미 마셨을 수도 있어. 아니 향만 맡아서 탄닌을 한다고요? 향이 더 뜨겁다고요. 네, 농담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갤로로 가면서 오린 스위프트가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었지만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그쵸. 근데 예. 다른 와인들 가격 오르는 거 생각하시면은 똑같습니다, 사실. 예. 저희가 너무 잘해서 이 브랜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부르곤이랑 샴페인 오른 거 보십시오. 저희 미국 쪽은 그래도 착합니다. 예. 라고 캘리포니아 왕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별명 또 생겼잖아요. 송겔로라고. 네, 그럼 주변에서 와 이제 이런 분야까지 소믈리에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느끼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되게 많아요. 지금 아마 좀 기범 소믈리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믈리에 업무에서는 이제 조금 변형된 그런 영역에서 지금 소믈리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그 직함이 2개가 있는데 현대백화점의 주류 바이어와 예, 그리고 또 수석 소믈리에라고 그건 이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제 좀 내려주신 그런 이제 타이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의 어떤 고객을 응대한다던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내의 유통시장, 리테일샵 위주로 해서
와인들을 잘 선별을 해서 좋은 그런 가격 책정과 와인 프로모션이라던가 행사 기획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주관하는 갈라 디너라던가 또 고객 대상 와인 클래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소속된 회사 외적으로 하는 일은 지금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겸임 교수인 거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와인 소믈리에 실무라던가 호텔 경영 관련된 그런 과목들, 여러 과목들, 그리고 상권 분석이라던가 이런 외식 시장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범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저랑은 또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소믈리에를 하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런 와인 광고를 진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입사에서 소믈리에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좀 와전될 수가 있는데 그냥 거래처 대상 중에 하나 정도였지, 네. 뭔가 수입사가 와인 수입사가 소믈리에와 이 협업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건 거의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되게 많이 확대가 됐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예전에는 와인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저희는 시가도 하고요, 바텐더가 하던 믹솔로지에 대한 역할도 우리는 하고 있고, 뭐 맥주나 티, 워터 이런 것도 실제로 저희는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예전에 소믈리에 따로, 그리고 매니지먼트 따로, 그다음에 믹솔로지 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를 다 같이 보는 게 전 세계 트렌드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소믈리에 한 명한테 원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이랑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ENJ 갤로에서 있으면서 B2B 수입사 관리도 하죠. 와이너리 네. 입장에서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들을 우리랑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롯데, 모통원 이런 수입사에다가 와인을 공급을 해주고, 수량도 체크해주고, 마케팅적으로 네. 이 와인 수입사가 이 와인을 어떻게 더 많이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 매니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브랜드 매니저 반, 세일즈 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와인 비즈니스에도 소믈리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들은 레스토랑 내에서만 와인을 매입을 하고 판매하고 추천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와인 비즈니스에까지 소믈리에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만큼 전문 지식 플러스 되게 많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기업에서도 소믈리에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비노에이치에 계셨고 지금 현대백화점에 계신데, 기업에서는 왜 소믈리에를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진짜 이제 코로나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코로나 당시에 그 주류 시장이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와인 시장의 규모가 이제 1조 남짓이었는데 2조 대까지 폭풍 성장을 했고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류의 어떤 중요성을 다 이제 많은 기업에서도 깨닫게 된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때 밖에서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리테일 시장이 굉장히 와인샵. 커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맞아. 이제 다 오프 트레이드로 해서 와인을 이제 픽업해서 구매해서 가져가는. 그래서 리테일을 선도하는 이런 국내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소믈리에들을 영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텔이나 다이닝에서 근무하던 소믈리에들을 스카우트한 거죠. 사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송기범 소믈리에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중요한 그런 업무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 송기범 소믈리에가 이제 비노에이치라는 수입사 오픈을 준비를 하면서, 수입사 설립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 대표로 빠지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이제 전문적인 소믈리에가 필요하다, 송기범 소믈리에 추천을 통해서 또 제가 백화점 쪽으로 이제 잘 오게 된 거죠. 되게 쟁쟁한 리스트에 후보군이 쫙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 중에서도 왜? 들어가자마자 1초도 안 나서 추천하고 나왔어. 아 정말요? 딱 보고 하고 나왔어. 딱 추천하고 나왔어.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고마워야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 이게 또 왜요? 이슈가 있어. 근데 그걸로 이것도 내가 사람들한테 네. 오해를 돼. 왜냐면 나는 추천이란 것보다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소믈리에들 많이 알아서 아는 분들 얘기했죠.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근데 막 이런 오해가 나왔었고, 이게 또 제가 2016년도인가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처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형, 나 그때 이거 엄청 먹은 거 알아요?
왜? 왜요? 그때 당시에 이 백화점 3사에서 나는 그때 그립 소속이지만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이탈리아 와인 매니저로 들어갔단 말이야. 샵 매니저로. 근데 그때 그랬었어. 막 쟤는 돈만 보고 일한다. 저놈은 진짜 굉장히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놈이다라고 하면서 소믈리에가 업장에서 유통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자본주의적인 사람은 맞죠. 지극히 그런데 예. 근데 그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소믈리에도 아니고 그 얘기까지 했어 형. 그러다가 대기업 등에 짊어지고 가는 놈이다. 내가 뭔 짊을 짊어지고 그 대기업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와이넉스가 대박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소믈리에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롯데랑 신세계가 와이넉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먼저 시작해서 그런 브랜드 비슷한 거를 잘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와이넉스가 2019년도 1월에 오픈을 하면서 대박 나고 그때 이제 막 백화점에서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이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페어링과 이런 걸 해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네. 이제 롯데 신세계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놈은 소믈리에라는 놈이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나 연봉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이런 코로나 이전 상황이고, 맞아. 예, 사실 이제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좀 소믈리에들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확장이 맞아요. 된 부분인데,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의 케이스이고요. 이제 해외의 경우를 보면 꼭 소믈리에가 이런 호텔이나 다이닝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그런 기업이라던가 주류와 관련된 산업에서 종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딱 소믈리에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믈리에로서 보통 처음 커리어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소믈리에로서 네. 이제 사회 진출을 할 때 뭐 개인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호텔이나 레스토랑 쪽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소믈리에라는 이런 직업이 각 호텔이나 기업에서는 아예 그 하나의 포지션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호텔에 웨이터로 취직을 해.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와인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 그러면은 너 그럼 와인도 맡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게 소믈리에 업무로서 직책을 갖고 딱 그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일반적인 웨이터 업무를 하면서 소믈리에 업무까지 같이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지. 겸직. 그래서 사실 페이나 이런 조건도 그냥 동일했습니다. 소믈리에라고 해서 특별히 뭘 더 챙겨주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소믈리에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실제로 소믈리에 업무를 하려고 왔다가 그 모든 업무적인 어려움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젠틀몬스터 가려고 했었어요. 젠틀몬스터요?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이력서 넣는데 떨어져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믈리에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저는 시작을 한 게 이제 제 윗선배들, 윗세대들을 보고 이제 노세정 소믈리에님부터 해서 많은 유명하신 소믈리에님들을 보고 소믈리에의 꿈을 꿈꾸고 저는 이 업계에 발을 들였는데 처음에 저도 호텔에서 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소믈리에라는 그 직책이란 타이틀 자체가 특일급 호텔에도 많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매니저, 부매니저, 지배인은 있었는데 맞아요. 소믈리에는 없고 캡틴이라는 거 있었는데 소믈리에라는 타이틀 자체는 없어서 그냥 얘는 와인을 하는 소믈리에다. 그러니까 명함에만 적혀지고 경력이 없으니까 소믈리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했고 여러 자격증에 상당히 이제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써주질 않아요. 왜냐면 관련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냥 소믈리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정말 소믈리에 공부 준비하면서 거기에 쏟아부었던 나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들이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달 월급이 뭐 200만 원도 안 됐었으니까. 많이 받으셨네요? 왜 그래요? 얼마 받았는데? 돼요? 그래도 200만 원이면 진짜 많이 받으신 거죠. 160 받았어요. 저 160. 30만 원 받았습니다. 첫 달에. 그건 인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06만 원. 이거는 다른 경우야. 그리고 나랑도 세대가 차이가 좀 나. 그러니까 뒷세대인데 덜 받은 거죠, 형님 제가. 그게 아니라 인턴십이잖아요. 그거는. 계약직으로 바뀌고 호텔이라는데 106만 원 받았다니까요. 106만 원. 계약직 서명을 했어.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송기범 소믈리에는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 그쵸. 저는 나이가 있지만 아예 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30 넘어서 시작을 아. 했으니까. 예. 지금 이- 이제 34 정도 되셨으니까 3년 만에 되게 큰 업적을 이루셨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은 되게 좀 쉽지가 않아요. 뭐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믈리에를 뽑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소믈리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경력 없으면 안 뽑아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력직인 거예요, 소믈리에는. 그 경력직을 뽑으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경력을 그래서 쌓나요? 레스토랑에서 아. 일단 시작을 하는 시작을 거죠. 하고 뭔가 요식업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와인이 되게 많이 판매가 되는 와인 전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이 소믈리에를 하기 위해서 이 진입 단계가 좀 낮아진 게 전 맞아요. 사실은 미쉐린 파인다이닝도 되게 많아졌고 맞아요. 예. 호텔들도 다양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한 타이틀을 이제는 인정해주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와인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소믈리에까지 가는 그 길이 이제는 명확하게 그 종착지가 보이는 거죠.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 예, 2017년에 그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발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믈리에의 역할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와인도 와인이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야 또 소믈리에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웨이터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형네 때 시대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소믈리에로 인정해주는 그런 세대. 맞아요. 그쵸, 예, 그런 맞아요. 세대였죠. 예, 그래서 맞죠? 저도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믈리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강의를 뛰었거든요. 프리랜서 강사로 좀 짧게 그때 일을 했었는데 진짜 문화센터에서 정말 초보자 입문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소믈리에를 추구하니까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라고 하지만 업계에 맞아. 현직에 있는 소믈리에들은 저를 인정을 안 하는 맞아. 거죠. 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음. 뭐 현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믈리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반쪽짜리 소믈리에인 거죠. 그냥 와인 공부하는 사람, 뭐 와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와인 전문가? 그러니까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못 쓰게 했었고 실제로 제가 막 시작할 때도 주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손님한테 와인을 추천하고 음식과 페어링을 해주면서 진짜로 현장에서 뛰면서 하는 게 소믈리에다. 근데 그게 아니면 소믈리에가 아니다라고. 그때 당시 그런 것도 났죠, 형님. 맞아요. 호텔에서 특일급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외부에 있는 아울렛? 로드샵? 예. 네, 일반적인 레스토랑 일하는 예. 사람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못 죽어도 특일 호텔에서 있는 체인 호텔에서 소믈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막 그런 그레이드를 되게 나눴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거 나누고 있는 사람이면 사실 요즘 말로 그거지 꼰대지. 네. 안 나누시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누구 있어요? 또? 이거 또 내가 또 누구 또 저격한 거야? 이시모리. 아니, 기범 소믈리에 딱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또 예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좀 자기 의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댓글과 함께 많은 관심을 또 옛날부터 얘는 이랬어요라고 하는 거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고 맞아. 역시 넌 안 변하구나 이런 거.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앞으로 소믈리에로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소믈리에로서. 자본주의적인 것 같아. 왜요? 그거 네. 부자 소믈리에 말고. 부자 소믈리에요? 청담동 빌딩 갖고 있는 소믈리에.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뭐. 물론 이제 저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굉장히 저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면 네. 가겠죠. 이거 진짜 살려주세요. 언제든지 현대백화점을 등을 뒤지고 나처럼 송기범처럼 나간다. 농담이고. 네. 농담 사실 맞나요? 아까 기범 소믈리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목표는 MS입니다. 마스터 오브 소믈리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는 계속 멈추지 않고 노력할 거고요. 사실 MS가 국내에는 아직 없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믈리에들의 맞아요. 모든 소믈리에들의 공통적인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뭐 계속 이 직업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기범 소문은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명확했었던 거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돈을 떠나서 이 어떻게 보면 와인 최대 그 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목표가 뚜렷한 게 없어졌어요. 옛날엔 뭘 하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엄청나게 큰 사막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고 얼마만큼 클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 해볼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사실 현대그린푸드 소속으로 백화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이제 각 세계 국내 뭐 최고의 유통 백화점에서 소믈리에들 채용하고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뭐 개척한 건 아니지만 거꾸로 가본 거잖아요.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일하다가 유통 갔다가 수입사까지 하고 와이너리까지 간 거라서 저는 이 와인 사업 비즈니스를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 소믈리에들이 또 한국 시장에서 다른 저희 말고도 와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와이너리들이 많으니까 이 와이너리 소속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믈리에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 혼자만의 사명감? 주제 넘지만 이런 것도 요즘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많은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네. 송기범 회장님이 꾸미신 거네요. 이사 정도? 바라셀라 잡고 원톱으로. 그거는 이제 태정 소믈리에님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자본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제 인생에는 이 소믈리에로서의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명감과 소믈리에의 철학이 우선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소믈리에로서의 그런 본분, 명예, 이것이 이제 제가 사는 인생의 철학이라고. 신발이 돌체인가봐나. 아니 아까 핸드폰 케이스도 디올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잘하는데? 소믈리에님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신발에서 막 빛나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번 편. 네, 오랜만에 두 국가대표 소믈리에님들과 함께 소믈리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주제나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소믈리에라는 말 자체가 원래 모든 음주류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이제 약간 세분화 시켜서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점점 거예요. 세분화되고 있어. 채소 소믈리에는 뭐예요? 야채 소믈리에? 네, 야채 소믈리에. 진짜 야채, 어디 야채가 원산지부터 진짜 야채도 AOC가 있어. 진짜요? 그럼 배 어디가 유명해요? 나주. 그래, 그래. 소믈리에, 야채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모든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원산지 그걸. 개념이야. 와, 먹으면 그게. 쌀 알아요? 어디가 유명해? 인천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 그리고 그 야채와 채소들이 갖고 있는 성분이 엄청 많잖아요. 어디에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당근 하나 먹을 때도 어디 당근으로 어떤 때로에 자라가지고 어떤 풍향을 맡고 자라서 이거는 어디에 몸이 재밌다. 좋은 겁니다라고 해봐. 훨씬 맛있잖아. 오, 네, 쌀도- 완전 블루오션이네요. 소믈리에는. 생각해보니까 괜찮은데 이거 쌀도 치고는 종류가 바꿀까? 많잖아요. 그러네요. 얼마나 윤기가 흐르는지 찰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